예? 460쪽이요. 중성에. 그럼 중성에 종성에 461쪽. 그거밖에 안 나갔나? 오늘은 저 정인지성은 하면 되겠구나. 집에 가셔서 이거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셔야 뒤하고 연결이 될 텐데, 우리가 지금이야 쉽게 쓰지만 어쨌든 한글 기본적인 원리니까. 자, 종성자는 초중이 성자운하니. 그러니까 종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한글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기본적인 이치인 천진 삼재 이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낙이다. 여기다가 낙이다 그러면은 낮자 처음에 이걸 초성이라 하고, 가운데 있는 모음을 중성이라 하고, 끝에 있는 거를 종성 그랬죠. 훈민정음 처음 만들 때는 초성, 중성, 종성 세 가지를 다 같이 써야 되니까 뒤에 있는 밑에 발음이 안 나더라도 이를테면은 가라고 하는 글자를 쓰는데 그냥 소리 없는 거를 동그라미로 표시했었죠. 그리고 난 뒤에 2년 뒤에 이 해례본을 만들면서부터는 실은 이거 굳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중성 자체가 이미 음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래서 이미 이거 자체가 쓰이지 않은 것을 여기에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도 아마 지난 시간에 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받침이죠. 받침은 승초중이 성자운. 그러니까 초성과 중성, 초중이다. 초성과 중성을 이어서 자운을 이룬다. 글자의 소리를 이룬다 그랬는데, 이를테면은 즉자 종성, 즉이다라고 하는 그 글자의 그 받침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 되죠. 왜냐면은 옛사람들이 즉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서 발음은 우리말로 발음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발음상에 나오는 그 끝의 소리가 기억이라 했고,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참 쉽지만은 이 글자를 만들어 놓고 어쨌든 소리는 즉이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즉의 초성이냐 중성이 나누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굳이 다 분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렇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참 이 노고가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홍무정운 서문에 보면은 그 당시에 요 한글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여러 학자들이 그 중국을 왔다 갔다 했고 7, 8차례를 왔다 갔다 그랬죠. 그 중에서도 특히 공이 많았던 사람이 우리가 흔히 정치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이른바 숙주나물의 주인공 신숙주죠. 신숙주가 절대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공은 공대로 인정하고 과는 과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가장 묘하게 이렇게 휩쓸려 다니는 것 때문에 이 절대적으로 묻혔죠. 신숙주 무덤이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네, 의정부에 우리 저기 넘어가는 쪽에 보면은 가다가 동네로 들어가면 가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리다가 꼭 한번 들려보세요. 혹시 보시는 분들은. 거기 보면 뒤늦게 한그랗게해서 이렇게 팻말도 세우고 여러 가지 비석들 기리는 추모비 같은 거 많이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게 변절했다 이거는 별개 문제고, 어쨌든 이 신숙주가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의문 관계를 이렇게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름을 잃어버린 누군가 중국의 최고의 그 의문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황찬이죠. 이 사람을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만나는 그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완성이 된 건데, 일단 즉자의 종성은 이의 기억이고, 기억은 즈 종이 위 즉이라. 아까 기억은 즈의 끝에 거쳐하면서 이위 즉자가 되었느니라. 한번 문장 공부하면서 기가 막히게 해줬죠. 그 다음에 홍자는 우리가 어떻게 썼느냐면은 어떻게 썼나요? 두 개를 이렇게 썼었죠. 히읗 두 개 하고 이렇게 하고 소리가 있으니까 음가 있는 이응을 이렇게 썼었죠. 자, 저 홍자인데 앞에 이미 다 나왔던 거입니다. 홍자의 종성은 꼭지 있는 이응이라 그래서 꼭지 이응자 이렇게 썼죠. 그래서 그 꼭지 이응은 호종, 그죠? 호의 끝에 거쳐하면서 이위 홍지르라, 홍이 되는 그런 종류라. 그 다음에 설순치후는 설음, 순음, 치음. 설음은 뭐였죠? 니은, 그죠? 순음은
미음 대표음과 치음은 시옷, 후음은 하는 소리. 그죠? 이것은 다 같으니 다시 말해서 설음이나 순음이나 치음이나 후음은 다 어디다 쓴다? 받침으로. 그죠? 종성에 쓴다라는 뜻입니다. 성류 완급지수라 다 종성에 쓰기는 하지만은 소리가 어떤 거는 천천히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급하게 발음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비읍 같은 경우는 되게 굉장히 빠르죠. 읍, 입, 읍, 그죠? 습 이렇게. 그다음에 그 는 같은 는, 그다음에 리을 같은 를 이렇게 길게 빠지죠. 그래서 완급에 이렇게 다름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소리의 완급 때문에 평성, 상성, 거성, 그죠? 평하거나, 그 다음에 올라가거나, 그 다음에 내려가거나 하는, 그죠? 평성, 상성, 거성입니다. 기, 종성, 분립, 입성지, 촉급이라. 이 세 가지는 종성의 소리이고, 그죠? 입성의 촉급과는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조금 이따 나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즘에 나누는 것은 평성, 상성, 거성 요 세 가지 쓰죠. 입성은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불청불탁지 자는 불청불탁의 소리는 뭐였던가요? 꼭지, 이응, 니은, 그 다음에 이응, 리을, 그 다음에 그 시옷, 세모로 된, 그죠? 세모 시옷 자는 그 소리가 세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용어 종즉, 그죠? 그래, 종성에 쓰이면 의어 평상거, 그죠? 대체로 평성이나 상성이나 거성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전청은 기역, 디귿, 완전히 맑은 소리, 그 다음에 비읍, 지읒, 시옷, 그 다음에 꼭지 없는 그 히읗과, 그 다음에 차청인, 거기다 하나씩 더한 키역, 티읕, 피읕, 지읒, 히읗. 그 다음에 전탁은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히읗이죠. 이런 글자들은 그 소리가 세므로, 그러므로 용어 종즉, 종성에 들어가면, 끝에 들어가면 의어 입이라, 그죠? 입성이 된다. 마땅히 입성이라, 입성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네요. 소위 여기 나오는 꼭지, 이응, 니은, 미음, 그 다음에 이응, 리을, 그 다음에 세모의 시읒, 이 6글자는 다 뭐가 되느냐면 평성, 상성, 거성의 그 끝에 소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대체로 세 가지 소리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계, 이어, 개위, 입성지, 종야라. 입성에 그 다음에 이제 끝에 들어가느니라. 그러나 여기 나온 8글자 기역, 꼭지, 이응, 디귿, 니은, 미음, 비읍, 시옷, 리을이라고 하는 8글자는 종용량이 좋게 그 가히 쓸 수 있으니 다 종성으로 다 쓰인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읽어보세요. 마치 뭐예요? 뱃꽃이죠. 뱃꽃이라고 아래 한 글자 써서 뱃꽃이는 위이화요. 그래서 이화가 되고, 그래서 옛날에 이화 학교를 뭐냐면 뱃꽃 뭐라고 그래요? 뱃꽃 무슨 학교? 계집 학교 이렇게 뱃꽃 계집 배움터 이렇게 뱃꽃이고, 그 다음에 이거 읽어보세요. 여기 가슴 무엇이 된다? 호피가 되죠. 호랑이 아니요 뭐죠? 여우가죠.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여의 시옷이, 이 시옷은 살짝 입에다 살짝 치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다가 여의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으면 뭐가 돼요? 우리가 시골말 여전히 남아있죠. 저 여시 같은, 그죠? 여시 같은 것 할 때 여시야 그럴 때 여시 남아있다는 거가, 우리가 지금 이런 거 보면서 사투리라고 요즘에 다 표준화가 되면 사람들이 사투리 방언 쓰는 걸 되게 부끄러워하죠. 그렇게 사투리 자체를 안 쓰고 방언을 인정을 안 하기 시작하면 말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지방말이나 사투리 속에는 옛말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이 살려서 써야 되는데 말이 자꾸 좁다 보면은 뭐까지 좁아지냐면 그 사람의 사고까지 좁아져요. 우리말은 점점 좁아지고 한자도 안 쓰죠. 그러니까 온통 지금 그 영어 갖다 들여다가 외국어 갖다 들여다 쓰는 이런 꼴들이 나고, 그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 자기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이런 결과가 되는데, 자꾸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시각 그래서 여우
저기 뭐 그저 여우 껍질 여우 먼저 가죽이 되느니라. 가죽이 되고니 가죽이 되는데 그 시옷자는 가히 통용이라. 시옷자도 가히 뭐냐면 받침에다가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용 시옷자라. 그래서 다만 그래서 시옷자로서 쓰고 또 그 다음에 그냥 이응 꼭지 없는 그냥 순서 응 하는 소리는 담이허하여 그죠? 그냥 맑고 그냥 허해서 아무것도 없어서 불필용어 종이라 여기 나죠. 꼭 뭐냐면 종성에는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나중에 밑에 있는 이응자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 중, 종 세 가지 가운데 그래 굳이 받침이 없는 것들에다가 이전에는 그냥 이응을 붙였는데 이미 해례본 나오면서 이제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 훈민정음을 낼 때는 이른바 이론에 굉장히 철저하게 쓰이다가 현실적으로 뭐 글이라고 하는 것은 참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인데 너무 이론에만 얽매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현실을 인정해서 꼭 쓸 필요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중성 가득 성음예라. 중성만 가지고도 가히 뭐가 된다? 음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면 가, 나, 다라, 마바 다 마찬가지. 그 다음에 디귿자는 벼이 되는데 볕과 같은데 그 별, 오늘날에는 별자를 읽죠. 활 뒤틀릴 별이라라고 쓰는 글자인데 이게 앞에서도 이미 비읍자 초발성음이라라고 했을 때 여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으로 할 때 요거 나왔었고 벼자인데 그죠? 벼자가 되고 또 뒤에 나올 거예요. 벼자가 되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여군이 군이라 니은은 군자와 같은데 그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한글을 아직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지식인들을 해서 군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비읍자는 업자의 뭐예요? 종성과 같은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한자에 있어서는 업이라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미음자는 그 땀자인데 이건 담으로 발음하죠. 담자의 그 종성과 같은데 우리가 한자로 표현할 때 바로 담 요 발음하는 그 소리가 되고 그 다음에 시옷자는 언어다 그러면 우리 한글 우리말을 가지고 조선말을 언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자를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라 그래요? 언문 그래서 천시하는 그래 이거 아름다운 언자예요. 아름답게 우리가 언사 그럴 때 옆에 있는 요거만 아름다운 선비할 때 이 글자 씁니다. 그냥 우리말 자체를 아름답다 그러지 누가 자기 말 쓰면서 비천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이전에 배울 때 그죠? 언문에서 이거는 천이 여기는 글이다. 그건 아니죠. 우리말을 이렇게 표현했고 한자는 말하면 뜻글자가 되니까 그걸 그냥 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전법상에서 우리가 황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가 제후국들이 되니까 여기는 나라말이 되니까 뭐가 돼요? 그냥 중국이라 쓰잖아요. 그냥 나라들의 가운데다 그래서 중국어가 되고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쟤네들이 중화민국 하면서 아니면은 중화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면서 줄여서 중국이라라는 말로 돼 있지만은 이전에 황제 시절에 중국이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서 중심국가라 해서 황제가 다스리고 나머지는 변방국가, 지방국가니까 나중에 이 변두리의 이 말들을 나머지는 방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가운데는 중국어가 되고 나머지는 방언이 되고 하는 말. 그래서 이어 그러면은 시옷은 우리말에서 옷자에 그죠? 옷자에 그 옷자가 되는데 한자로는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이다. 옷의라고 한다 이 소리죠. 의자가 되는 것이고 옆에 이제 점 찍고 점 2개 찍고는 조금 이따 나오니까 일단 봐두시고 그다음에 리을은 언어에 그러니까 앞에서는 바로 한자 말을 그대로 읽은 걸 내보냈죠. 그다음 밑에 말은 우리가 훈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에서 우리말에서 시일 2개니까 장모음 표시기도 하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상성 개념인데 실이 되는 그 실에 그러니까 사의 종류가 되어서 실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종류라. 그 다음에 오음의 완급은 오음지 완급 느리고 빠른 것은 역각자대하니 그죠? 또한 각각이 스스로가 그 대대함이 있는데 서로 마주함이 되는데 이를테면은 아음에 그죠? 아자는 어금니 소리인 아음에
꼭지이응과 기역은 서로 간에 그 마주하고, 그 다음에 기역하고, 우리가 이 꼭지이응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역, 그 다음 바로 나오죠. 그래서 바로 이제 마주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꼭지이응은 촉호, 즉, 빨리 발음을 하면은, 이게 빨리 나오면은 기역이, 그죠? 변하여서 기역이 되고, 이것이 바로 급하다. 그래서 기역은 서출즉, 아마 극자는 좀 빠르잖아요. 그죠? 응은 좀 느리고, 그죠? 응 하는 거는 기가니까 이렇게 되니까 서출. 그죠? 기역이 천천히 나오면은, 그죠? 이응은, 아니, 펴서 나오면 서출죠. 펴서 나오면, 기역이 펴서 나오면 변위 이응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이것이 느려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역은 좀 빠르고 이응은 느리다 이 소리고요. 그 다음에 설음인 니은과 디귿, 그 다음에 순음인 미음과 비읍, 치음인 그 다음에 세모, 그죠? 반치음과 시옷, 그 다음에 후음인 이응과 히읗, 그죠? 꼭지 없는 히읗은 기완급 상대라. 한쪽은 미음 같은 경우는 느리겠죠. 비읍, 읍은 빠르고, 그 다음에 세모, 그 반치음 같은 경우는 이게 느리고, 는 빠르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완급 관계를 이렇게 쭉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기완급 상대하니, 그죠? 그 완급이 서로 간에 마주하니, 역유시해라. 바로 이 같은 것이라. 또, 반설지 리을, 그죠? 반설음인 리을은 당용어 언하여, 그죠? 마땅히, 그죠? 당용어 언하니, 우리말에는 언이다 우리말이 되겠죠? 우리말에는 쓰는데 이 불가 용어 문이라. 중국말에서는, 그죠? 저 문자에서는 쓰지 않는 것이라. 반설음 리을, 중국에는 리을 같은 걸로 해가지고 좀 우리하고는 다른데 당시 이제 연구하면서 이거는 다르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입성의 볕자는 여기서는 볕자로 해야 되겠죠. 아까 저 위에서 볕자가 한자로 우리말로 나왔죠. 저 위에 볕이라 이렇게 된 거 볕자인데 여기 나옵니다. 이 볕자는 쓰지 않는데 입성에 디귿이 되니까 볕하고서는 닫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볕자는, 입성의 볕자는 종성이 마땅히 디귿을 썼는데, 그죠? 그래서 원래는 볕자였는데 속습, 그죠? 세속에서 습관이 되어서, 그죠? 한간에서 습관이 되어서 읽기를 뭐라고 하느냐? 리을이 되더라. 볕하고 넘어서 탁 들어가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이게 좀 순화가 돼서 별자, 지금은 활 뒤틀릴 별자로 씁니다. 잘 안 쓰는 글자인데요. 별이다. 그래서 개 디귿변이 위경려라. 디귿이라고 하는 그 입성이 변하여서 경성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용 리을 위 볕지 종이라. 그래서 이때는 이제 리을이 되니까 리을을 써서 볕자에, 그죠? 종성으로 삼아서 지금은 어떻게 읽는다? 별이라 읽기 때문에 즉 기성 서완이라. 그 소리가 천천히 나온다. 이 소리가 되겠죠. 천천히가 나오고 이제는 리을자가 되니까 더 이상은 뭐가 아니다? 분립위 임야라. 입성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면 말의 변천사도 읽어보고 결왈 매조려 말하기를 이제 이거를 하나로 시로 본다면은 불청불탁 용어 종하고죠. 불청불탁음이 저 위에서도 나왔죠. 뭐예요? 꼭지 이응 니은 리을 그 다음에 이응 리을 그 다음에 그 순경음 시옷 그 다음에 순경음 시옷이 아니라 참 뭐죠? 반치음 시옷이라고 하죠. 이것은 종석인데 다 이렇게 들어가면 위평상거, 그죠? 평성과 상성과 거성이 되고 이거 글자 이 받침으로 끝나면 절대로 다 입성이 되지 않는다. 발음 한번 해보면 돼. 입성은 탁 하고 막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전청은 아까 나왔던 기역, 디귿, 비읍, 시옷, 그 다음에 꼭지 없는 히읗. 차청은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인 키역, 티귿 종류. 전탁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쌍기역, 쌍디귿 한 것들. 이런 것들은
개시 입성축급이라 다 입성에 그죠? 초급함이 있다. 제촉하에서 급함이 되느니라. 기역자로 끝나는 디귿, 비읍, 시옷 다 끝나는 것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급하게 딱 닫히는 거니까. 또 초작 종성, 초성을 가지고 종성을 지은 것은 이고연하니 이치가 진실로 그러하니. 왜? 종죽유식. 그죠? 뿌리에서 나와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그게 다시 또 들어가는 이치가 되는 거니까. 그죠? 처음 나와가지고 다시 또 끝으로 당연히 들어가는 거. 이치가 자연히 그러하니. 이치가 뭡니까? 그러면 예, 이름일량지 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맨 앞에서도 천지지도는 오직 일음량 오행 이인이라. 그죠? 일음량 다시 말해 이름일량지 도가 되고 그래서 오행이 생성되는 그 원리일 뿐이라 그랬으니까 이름하니까 그죠? 음량하니까 음하고 양이니까 그래서 초성 다시 돌아가는 그 원리가 되고 지장입자 팔자 그리고 또한 장차 그죠? 앞으로 그 장차 8글자는 그죠? 8글자를 쓰는데 궁함이 없다. 어디든지 8글자는 다 들어간다. 그 8글자가 저 위에 나왔던 거 있었죠.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줄에 뭐예요? 기역, 꼭지, 영, 디귿 같이 소리 내서 읽어요. 니은, 비음, 미음, 시옷, 리을. 그죠? 이 8글자는 어디를 쓰든지 간에 다함이 없다. 다 통용된다. 이 소리고. 그 다음에 오직,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잘 봐야 됩니다. 욕성이라 하지 말고 이거는 마땅히, 그죠? 이것을 마땅히 두고 쓰는 것은 욕자가 아니라 요에 지금 종성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소리가 기역이죠. 그죠? 욕자, 욕자 맞지? 기역은 마땅히, 욕자가 욕성이, 마땅히 처한 곳은, 그 다음에 중성, 하고자 욕성. 중성이, 그죠? 소리를 이름으로 또한 가히 통하니라. 이거 가만히 있어보자. 글자가 이게 맞나? 욕자가 기역 받침으로 끝나는 건데, 이건 중성이 아니고 이거는 욕자의 받침 소리를 가지고 근데 종성에다 이걸 왜 썼을까? 욕자 같은 경우는 꼭지잉에로 소리가 굳이 없어도 이게 첫 소리를 표현하는 건 여기 내용이죠. 지금 이걸 표현한 건데 여덟 글자는 이렇고 오직 욕성이어야 오직 소리를 욕성이어야 마땅한 곳을 두는 것은 당처를 두는 것은 당처인 바는 중성 성음역 가통이라. 중성이 소리를 이루어서 가히 통하느니라. 이게 지금 저긴데 끝소리가 돼야 되는데 욕자를 그냥 소리를 두고자 마땅한 곳을 두고자 해도 요 내용이 지금 뭐냐면은 초성이라는 거죠. 초성이 없어도 소리가 난다는데 요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저 팔자는 위에서부터 몇 번째 줄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덟 9번째 줄 있죠. 이응 또한 이응 소리는 그죠? 이응 소리는 담이 허하여 그죠? 불필 용어 종하고 이 중성 가득 성음예라라고 하는 그 문장을 이렇게 썼으니까 그 욕자의 많은 이 초성 가지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나중에 이 욕자의 초성인 이 이응을 끝소리에다 쓴다고 해도 굳이 여기는 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응을 쓰지 아니해도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렇게 되고 이게 초성에서도 안 쓰는 게 옛날에 보면은 한자 쓰는 방법 그것도 저 뒤에 나오니까 그때 봅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약서즉자 그죠? 만약에 즉자를 쓴다면 그죠? 즉자를 쓴다면은 종성이 뭐가 되고 종성용 군자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기역이 돼야 되겠죠. 군자니까. 그죠? 기역. 그러니까 초성으로 아까 욕자도 그 방식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즉자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군자의 초성인 기역자로 쓴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문을 공부했지만 지금 한글로 지금 이거를 다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홍자와 볕자는 그죠? 여기 업자와 두자가 종성이라 그러니까 홍자의 이거 이응, 그 다음에 볕자의 디귿은 그래 업자의 이거죠. 요거 그 다음에 두자의 디귿이 바로 뭐가 된다? 종성이 된다 이 소리가 되죠. 자, 그래서 업자 두자의 이 꼭지이응과 디귿이 홍자와 볕자의 종성이 된다 이 소리가 되고 그 다음에 군자와 업자와 담자의 종성은 또 여하요. 그죠? 어떠한가? 군자는 니은이죠. 종성이. 그러니까 뭐의 초성이냐면은 나자의 초성. 초성과 종성 같이 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업자의 종성은 볕자가 있죠? 별자의 비읍자가 있고 그 다음에 담자의 앞에 있는 담자의 종성이 미음이니까 미자의 초성이 되는 거죠. 이거니까 차제추라. 그래서 이거를 차례대로 앞에 있는 군, 업, 담 뒤에 있는 나, 별, 미 이걸 순서대로 쭉 같이 놓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육성은 육성이다 그러면은 기역, 디귿 기역, 니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디귿, 미음, 비읍, 이응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요 육성 기역, 디귿, 미음, 비읍 요거는 저거다 기역, 디귿, 미음, 비읍 그 다음에 히읗인가요? 꼭지 없는 히읗인가? 기역, 미음, 디귿 꼭지 없는 히읗이 아니라 비읍, 이응, 기역 꼭지 없는 이거하고 지금 니은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요거 중국에서 다 쓰는 거니까 이 역서 소리는 통호, 문어, 언하고 그죠? 문이라면 한자와 중국말과 언문인 우리말 사이에 다 통하고 그 다음에 술자하고 여자인데 언문에서는 그 다음에 옷하고 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자의 시옷 지금 초성 공부하니까 술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요? 여자인데 술자의 초성 요거는 뭐다? 옷의 종성. 그 다음에 리을 이거는 실의 종성. 되죠? 실의 종성. 지금 종성이니까 그 다음에 오음이다면 아설순치 후가 되는 거죠. 오음의 완급은 각각이 스스로가 대대한데 아까 지금 쭉 비춰봤던 거 그 다음에 기역 이를테면 기역하고 꼭지응하고 군성이다 하면 기역의 소리는 그죠? 기역의 소리는 넷이 업지촉이라 업에 있는 꼭지응 그죠? 기역과 꼭지응 보다도 빠르니라 그러니까 촉급하다 기역이 꼭지응보다 더 빠르고 그 다음에 두 별성이니까 디귿과 비읍 소리는 이렇게 되겠죠. 디귿과 비읍 소리는 그죠? 느리면 두와 별자의 소리가 느려지면은 나자와 그 다음에 나자 니은과 미음이 된다. 다시 말해서 니은이다 그러면은 뭐예요? 설음이죠. 설음이 니은은 천천히 되고 그죠? 빠른 것은 디귿이 되고 미음 소리에 천천히 되고 미음은 늦고 비읍자 별자의 비읍은 빠르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두 별 그러면 디귿 비읍 남이 그러면 니은 미음 그다음에 양자 욕자는 양은 뭐냐면은 반치음하고 그다음에 양자하고 욕자는 그냥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치음과 이응은 또한 술자 시옷과 그 다음에 시옷과 읍자 꼭지 없는 건 히읗 요거자에 비해서 그 다음에 반치음은 시옷보다 그죠 서로 간에 대대하는 거 반치음과 시옷 그 다음에
이응과 꼭지 없는 히읗. 그래서 하나는 느리고 빠르고 완급. 그 다음에 려자는 리을자입니다. 리을자는 언문에는 마땅히 쓰이는데 불의 문이라. 그 다음에 그 중국어에는 쓰이지 않고 한자에는 쓰이지 않고 그 다음에 디귿자 두자니까 디귿이 경음이 되면은 그 다음에 리을이 되는데 이것은 세속의 습관이라. 다시 말해서 아까 했듯이 활 뒤틀릴 벼자가 별자가 된 거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자에는 이제 몇 가 우리가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이거는 복성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초, 중, 종, 초중성 삼성이 합이 성자하니 그저 합하여서 글자를 이루니 초성 혹 제 중성 상하고 초성은 혹 중성의 위에 쓰고 그죠? 위에 쓰거나 혹 제 중성지 좌하니 혹은 중성은 중성의 왼쪽에 쓰니 무슨 소리인지 알죠? 지금이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지만은 그죠? 뭐 어떻게 쓰든가 그죠? 중 그러면은 그죠? 이 중성의 주에 위에 쓰거나 그 다음에 옆에다가 이렇게 쓰거나 요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요렇게 쓰지는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죠? 요렇게 뭐 이를테면 요렇게 쓰고 요 위로 어떻게 되나? 요렇게 쓰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안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하여튼 뭐 이런 방식으로 이미 우리가 쓰니까 괜찮지만 처음 쓸 때는 얼마나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죠? 초등학교 맨 처음에 우리 왼쪽 오른쪽 구분 못 해가지고 한참 뭐 했던 것처럼 그래서 중성의 그 위나 반드시 왼쪽에 쓰는 것이 되고 왜냐하면은 초성은 양음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내려오거나 그죠? 이제 막 생하는 거니까 왼쪽에다 둬야 되겠죠? 생해서 그 다음에 엄마를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를테면은 군자 같은 경우는 기억이 어디에 있고 제우상 그죠? 우에 있고 우에 위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업자의 이응은 어의 중성인 어의 왼쪽에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문 문장 공부하기는 아주 좋으네요. 그 다음에 중성인즉 원자는 동그라미 점이죠. 아의 할 때 아라고 하는 거. 아자는 그 다음에 아자는 횡자에 그죠? 횡자의 초성의 아래 그죠? 옆으로 쓰거나 그죠? 어떻게 해서 초성의 아래가 되는데 바로 쉽게 표현하자면은 초성의 아래에 쓰는데 아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억가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쓰라 이 소리죠. 요 아래로 옆으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다른 모음하고 할 때는 오, 요, 우 그 다음에 유가 바로 이런 종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요렇게 쓰거나 안 그러면 또 이제 옆으로 쓰는 거죠. 지금 요 예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쓰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쓸 때는 그 아자가 그죠? 초성에 이때는 요 글자는 오른쪽으로 오는 거죠. 세울 때 쓸 때는 오른쪽으로 오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니까 오, 요, 우, 유 같은 경우는 초성이 그 위로 간다 이 소리고 그 다음에 이야, 요, 야, 여, 여 이런 것은 바로 초성이 어느 쪽으로 간다? 초성은 왼쪽으로 가고 중성은 그죠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 그래야만 여기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원리상 생성의 원리가 되죠. 이것도 생성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초성을 왼쪽에다 두는 이유는 여기는 생하는 데가 되는 거죠. 이쪽은 성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는 아들이니까 이제 막 나왔죠. 누구를 만나 이루어진다? 엄마를 만나야 완전한 사람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죠. 하늘에서 내려올 때는 그 밑에 아래다 이렇게 받쳐줘야 되고 혼자는 어디 못 가는 거니까 이런 이치더라라는 거죠. 이를테면은 탄자 같은 경우는 아자가 바로 타자의 티귿자의 아래에 있고 그렇죠. 그래서 타 이렇게 해서 아래가 되고 또 즉자 같은 경우는 의가 지읒의 아래가 되고 침자 같은 경우는 이 중성인 이가 치읒의 오른쪽 우지류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종성은, 그죠? 종성은 제, 초, 중, 지, 하, 그죠? 초성과 중성의 아래에 있으니 종성은, 그죠? 끝이니까 당연히 맨 아래로 가야 되는 것이 되고, 이를테면 군자의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 제, 구하, 구자의 아래에 있고, 업자의 비읍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류, 그죠? 어의 아래에 있고, 초성의 두 글자, 그 다음에 세 글자가, 그죠? 나란히 합하여서 쓰는 것도 있는데, 합하여서 쓰는데, 이를테면은 초성의 두 글자가 되는데, 언문에 이를테면 따, 하늘천 따지 할 때 따 그랬죠. 따가 뭐가 되고, 위치, 땅지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는 쌍디귿이 아니라 이때 시옷하고 디귿해서 이렇게 쓴 거죠. 두 글자가. 그죠? 두 글자가, 그 다음에 뭐하고, 아자하고 같이 합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짝이 되는 거죠. 짝척자죠. 짝척자인데, 한자는 척인데, 우리말로는 짝. 비읍, 지읒 해서 이렇게 썼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지금 초성이 두 개, 중성도 두 개, 아니, 초성이 세 개죠. 아니, 초성이란다. 자음이 초성과 종성. 이렇게 자음 세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그 뭐라고 읽을래요? 옆에 있는 한자 보면 읽으면 되죠. 틈극자죠. 틈자를 옛날에 요렇게 썼구나 라고 하는 거. 틈극자. 옆에 끔이 아니라 틈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비읍, 시옷, 키역 한꺼번에 한번 발음해 보세요. 틈이 나오는지. 부스크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틈극에는 극자. 그죠? 틈이라고 하는 종류가 되는데 이거는 초성을 세 가지를 쓴 거죠. 그 앞에 있는 짝자는 초성 두 가지, 따자 초성 두 개. 그러니까 초성을 두 글자도 쓰고 세 글자도 이렇게 해서 그저 아울러 쓰고, 그 다음에 또 스스로가 병사하는 경우, 스스로 병사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그 중자음에 해당되는 거죠. 겹치는 거. 이를테면은 병서를 쓰는데 언어 그럼 우리말에 한자니까 내려가죠. 거성이 제가 미리 표시는 했는데 거성 같은 경우는 한 글자 옆에 있는 글자에 점 하나면은 거성으로 돼서 내려가니까 혀 그러면은 이거 만약 혓바닥 점 하나 옆에 있으니까 보세요. 이 혀자 옆에 점 하나 있죠. 이건 거성이 되는데 혀는 뭐가 된다? 설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쌍이 참 이 발음 우리가 지금 뭐라고 그래 끌다라고 한다. 혀 이렇게 두 개는 역시 같은 거성인데 쌍이어자를 써놓으면 이건 끌다 이끌다라는 끌린자. 그다음 아마 옛날에 혀다 이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봐요. 지금은 이끌다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는 좀 어렵고 옆에면 괴여 그죠? 괴여는 애인이요 그죠?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럴 때는 괴여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는 어떻게 돼? 괴여 이거 우리 발음하기 이거 안 되죠. 이응자 두 개 쓴 거. 이응자 두 개 쓴 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는 그 괴여 이응자가 되고 그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 할 때는 일방적 내 마음이니까 이렇다. 지금 이거는 우리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소다 그러면 저 소다가 되죠. 그 다음에 소다 이렇게 돼. 이게 저기니까 이거 거성이니까 쏘다가 뭐가 돼요? 쏘다 복자잖아요. 물건을 엎었다. 물건 속에 넣으면 그 복수불반분 얘기했잖아요. 그죠? 강태공 마누라한테 저기 제 나라 제후로 가는데 강태공이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부인 얘기 있잖아요. 나이가 궁80 달80이라 해서 뒤늦게 나이 60대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도대체 돈이라고는 생전 벌 줄도 모르는 남자 아니에요. 그래서 여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당신 같은 늙으냐고 내가 늙어서 무슨 고생하려고 같이 사나 해서 그만 산다고 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 남편이 정말 천하의 제후가 될 줄을 누가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가는 남편이 옛날에 자기가 살던 남자라는 걸 알고서는 막 불렀죠. 그랬더니 그때 강태공이 했던 게 동이 물 좀 떠오시오 그랬잖아요. 동에다 물 좀 가득 떠오시오. 떠왔죠.
그래 엎으시오 그랬어요. 엎어버렸죠. 당신이 저 물만 다시 주워 담을 수만 있다면 내가 당신하고 다시 살겠다 했던 복수 불반에 복수. 그러니까 쏟았다 엎었다. 우리말은 그제 지금 쏟아 이렇게 되는데 발음 나는 그대로 긁으면 어떻게 돼? 쏟다 이렇게 되는데 건지면 쏟다 이렇게 쏟아가 되니까 이게 쏟아 이게 발음을 갑자기 붙이면은 쏟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물, 그죠? 복물에 쏟다 그러면은 쏟았다 그러면은 이제 그 물건을 엎은 것이 되고 쏘다 그러면 뭐가 돼요? 이거는 위사지 지르라 화를 쏘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쏘다 그러면은 그죠? 우리말은 물건을 내가 쏟았다, 화살을 쏘았다, 쏘다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복모음 중모음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는 방식도 있고 글자속으로는 그다음에 중성 같은 경우는 두 글자 또 세 글자를 합하는데 여 언어에서는 과자 같은 경우는 과자는 오하고 와죠. 오하고 와인데 과니까 이 과를 만약 금주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족에 해당되는 거죠. 검은고나 가야금의 다리를 모양이 이제 기러기 발과 같다 그래서 기러기 한자 써서 안족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옛날엔 과라고 이렇게 표현한 모양이네요. 과가 되고 그 다음에 오하고 애가 받친 거죠. 오하고 아하고 이가 합쳐진 거죠. 세 가지. 이 회는 뭐예요? 횟대인지 횃불 위에 거자가 있으니까 그죠? 위 거지류라 그러니까 횃불 거자 그거를 옛날에 회를 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횃불을 들고를 그냥 횟대라고 표현할 때 이 회입니다. 이 회자는 바로 횃불내 그런 종류로 쓰이는 거고 그때 읽을 때 이제 회가 그 모음이 세 가지가 오, 아, 이가 겹쳐진 거고 그 다음에 종성 같은 경우도 두 글자 그 다음에 뭐냐면 세 글자를 합하여서 쓰는데 언어에서 이를테면 흙 같은 경우가 뭐예요? 리을 기역이 들어가는 거죠. 리을 흙이 바로 토가 되고 근데 흙자 잘 보면 의자 쓰지 않고 그렇죠. 하늘 글자 아자 써가지고 썼죠. 그 다음에 낙이라고 하는 거. 낙 그대로 이거 나중에 이 갖다 붙이면 낚시가 되는 거죠. 낙이란 기역과 시읒이 있는 것. 이것이 낚시 조자가 되고 낚시 조자를 우리말로는 낙이라 했고 그 다음에 닭대. 닭대 지금 몇 시니? 그러면 닭대야. 지금 몇 시니? 원숭이 때야. 이렇게 하는 거죠. 유시. 그죠? 닭대다 할 때 닭을 리을, 기역, 시옷. 그 다음에 때자도 비읍, 시읒, 디귿. 해서 이 세 가지를, 지금 종성. 이건 종성이죠. 종성에 지금 여기는 닭 같은 경우 이렇게 세 글자를 썼다. 이것이 이제 유시의 종류고. 그 다음에 기함용 병서에 그래서 이제 초성, 중성, 종성을 다 합하여 쓰는데 글자를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왼쪽에서부터 어떻게 오른쪽으로 그죠? 왼쪽에서부터 기억하고 가에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다음에 초, 중, 종 삼성이 다 같으니라 항상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나올까 생성의 원리죠. 역시 글자에 쓰는 방식은 생성의 원리로 이렇게 나아가고 그 다음에 문여언 그죠? 다시 말해서 중국어와 중국말과 우리말을 잡용 합하여서 쓴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원문들 옛날 글들 읽을 때 그 내용입니다. 합하여서 쓴다면은 즉 유인자음 그죠? 글자의 소리로 인하여서 보이 중성 종성자 그죠? 그러니까 중성과 종성으로서 보충을 하는데 이를테면은 공자는 노나라 사람이라 라고 표현할 때 공자라고는 이미 자라는 발음이 있죠. 그죠? 그래서 공자라는 공자가 있는데 공자는 그죠? 공자는 노나라 사람이라 라고 할 때 이전에 는자는 주격조사로 이걸 안 쓰니까 이자로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자라고 써야 되는데 이미 자가 있으니까 이거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공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공제, 맹제. 그러니까
공자. 옛날에 그래서 공작, 공제왈, 공제왈, 자왈자왈이 아니라 제왈제왈 이렇게 표현했던 거 내용이에요. 근데 굳이 오늘날에는 이제 쓸 필요는 없고 그렇다라는 것 정도면 알아두고 그다음에 노나라 사람이라라고 할 때 보세요. 노자를 한자로 썼죠. 그래 노나라 사람 그러면 노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노나라 사람 노자를 한자로 쓰고 노나라의 사람이라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노나라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노나라의 의자를 여기다 하면 노의 노 그래서 사이시옷.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옷자를 사이시옷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노자 쓰고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옛날에서 아래 아자를 써서 사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사람이 돼. 노나라 사람지 류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나온 뭐죠? 유학 경전경 원문들 그죠? 원문 책들 보면은 많이 이렇게 씁니다. 원문 옆에 토다라는 것들 이제 이걸 대체로 여기는 사람 썼지만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또 한글 집어넣은 거 우리가 토단다 그러죠. 토에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토에 많은데 이를테면은 토라 해놓고 오늘날에는 하, 야나 이런 거 다 없어졌죠. 하여라고 하는데 옛날 오래된 분들은 그대로 해서 자왈자 우리야 요새 이제 자왈자왈 하지만은 옛날 어르신들은 여전히 제왈제왈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한문도 어려운데 거기다 옛말까지 써서 공부하자 그러면 거의 기절초풍할 일이라서 저는 지금 다 없애고 있습니다. 그 현대말로 이렇게 토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언어에 그래서 평성, 상성, 거성, 입성 우리말에는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이 다 있는데 이를테면은 활자에 보면 왼쪽에 아무것도 없죠. 그냥 활이라고 하는 것은 위궁인데 그죠? 궁인데 그 소리는 활해서 그냥 쭉 펴져가죠. 쭉 펴져가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평성이 되고 그 다음에 돌 해봐. 돌 어떻게 돼? 전 돌 같으니라고 돌 하나 그래서 자기 이름도 길게 들여서 돌 그랬죠. 돌 이렇게 돼 그죠? 전 돌 그래서 상성은 이렇게 해서 점 2개를 찍었다 이 소리. 그러니까 소리의 그 높이가 우리가 이제 중국어를 이제 배우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단계를 나누고 평성 같은 경우는 그냥 쭉 평성은 2가지로 보는 겁니다. 그냥 쭉 이렇게 되는 거 하나 하고 여기서부터 이 2단계 정도 내려서 한 이음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은 평편하다 그래서 평성이 되는데 평평한 거는 음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는 음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건 음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결국은 쭉 올라가서 이 제일 끝 단계까지 가는 거. 이거는 뭐냐면 양평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평평한 것은 음평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것을 현대 중국어에서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처럼 그죠? 평성의 음평은 이렇게 표현하고 양평은 올라가니까 이렇게 화살표도 필요 없죠. 한자 발음해 보면 이렇게 올림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평 둘 다가 평성에 해당돼요. 둘 다가 평성이 되고 이거는 보면 평성이다 그러면 땅이죠. 땅에 이렇게 되고 땅에서 고른 모습이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기운이 이렇게 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기운이 펴서 올라가는 모습. 아까 태극도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저 뒤에 가면 거를 그래서 평성을 뭐냐면은 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보고 일단 우리가 그냥 활자이지 돌 했고 저는 돌 하면 확실하죠. 그래서 그것은 그 소리가 상성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옛날엔 갈인데 옆에 하나 뜨니까 갈 이렇게 되죠. 갈. 요즘 말은 굉장히 세졌죠. 칼 그죠? 칼이 되는 겁니다. 옛날엔 갈이니까 점 하나니까 저 위에서 갖다 칼 그죠? 칼은 단도적으로 딱 잘라야 되니까 안개라 칼 이것도 그대로 되네요. 그러니까 칼이 도가 되고 칼도자가 되고 그 소리가 거성이 되고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실증적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사성체계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붓이죠. 점 하나니까 그래서 점 하나니까 상상이니까 붓도 글 획을 내리 탁 그어야 되는 거죠. 지금의 붓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는데 옛날엔 디귿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붓 이것은 바로 위필 그죠? 부필자가 되고 그 기성 입질이라 그 소리가
바로 입성의 종륜이라. 들어가는 종류 입성이라. 범자지좌. 무릇 글자의 왼쪽에다가 가 1점이 거성이요. 점 하나를 이렇게 찍으면은 거성이 되고 글자에 그죠? 글자에 어디 앞에다가 이 앞에다가 그죠? 앞에다가 하나를 찍으면 거성이 되고 2점이 상성이요. 점 2개를 쓰면은 상성이 되고 그다음에 무점 점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평성이 되느니라. 이제 옛날에 혼민정음 만들고 이 방식이 언제까지 나오느냐면은 제가 본 글자 가운데는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것 가운데 신중유합이라 그래서 그 임진왜란 이후에 그죠 나온 그 체계까지는 일부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말에는 굳이 이 성조 개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일체 쓰지를 않습니다. 전혀 쓰지를 않고 옛 글들 가운데도 이제 이를테면 사성체계로 나눴다가 벌써 여기도 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평성이냐 그 다음에 상성이냐 두 가지밖에 없고 아니야 평성 거성이냐 상성이냐 평성에는 점이 없고 그 다음에 중국말에 그죠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지 입성은 거성 상사라 거성과 비슷하다 그랬네요. 언지 입성은 무정이니 그죠 우리말에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어서 어떤 경우는 사평성 평성과 같은데 이를테면은 이것도 참 깃이라는 말 이거 주라는 거죠. 기둥주자 기둥이라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깃 그랬고 그 다음에 입성인데 깃 하면서 이게 그 평성처럼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엽자는 겨드랑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겨드랑이 협자죠. 우리말로 이 한자는 겨드랑이 협인데 우리말로는 지금 언문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말로는 엽이다 이렇게 읽었는가 봐요. 그 겨드랑이를 그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그 평성과 같은 입성이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상성과 같은 입성도 있는데 이를테면은 두 개 있으면은 그죠? 낫이 있고 낫하면 뭐가 돼요? 두 개면은 상성이라 그랬죠? 한번 낫가리 우리가 낫가리 할 때 이거죠? 할 때 그 낫이 곡식이죠? 곡식이 되고 낫가리 할 때 그 낫가리라 그랬죠? 볕단 쭉 싼 거 지금 이 말들 아시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죠? 낫가리. 그 다음에 깁이 뭐냐면 비단 증자입니다. 비단 증자. 깁이다 그러면은 비단 가운데서도 이 깁이라라고 할 때 증이라 그럴 때는 아무 무늬 없이 그냥 짠 비단을 요 깁이라 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깁 같은 경우가 깁 같은 경우고 이런 경우는 입성인데 상성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혹은 거성하고 비슷한 것이 있는데 이를테면은 이렇게 된 거 못은 뭐예요? 이 못은 못정자죠. 못정자 그러니까 지금은 시옷으로 쓰는 거. 그 다음에 입구자 그죠? 입 같은 경우도 이거는 거성과 같은 입성이라.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거 다 없고 그 다음에 대신에 발음 속에는 여전히 비읍이나 디귿이나 이런 경우는 이미 닫혀버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미음, 비읍, 읍 다 닫힌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은 입성 들어가 버린다 이 소리입니다. 입성이 되고 그 다음에 가점즉 평상거동이라 점을 더하면은 어떤 경우는 평성, 어떤 경우는 상성, 어떤 경우는 거성과 같게 된다. 평성이라고 이제 이걸 계절로 나눴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철학인데 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참 편안한 거죠. 편안하면서도 화하니까 온화한 소리니까 이거는 뭐에 해당된다? 봄이 되고 그죠? 그래서 만물이 서태하니 그죠? 만물이 서태한다. 만물이 천천히 그죠? 천천히 커진다 이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천천히 올라갈까? 우리가 오늘날 중국어에서 나오는 1성과 2성 순서는 1, 2, 3성 중국어에서는 입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를 얘네들은 음평, 양평 나누는 이유가 1성, 2성, 3성, 4성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중국어는 주로
요 표현도 안 하고 대체로 1성, 2성, 3성으로 나누더라. 그러면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아 쟤네들은 추나 추 겨울은 되게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중화민국의 화자 주로 쓰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다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화하면서도 올라가니까 쭉 올라가니까 이건 여름이고 여름에는 만물이 어떻게 된다? 점성이라 그죠? 점점 성대해지고 그래서 상성을 여름에 배속시키고 그 다음에 거성은 거의 장하니 들어서 그죠? 들어서 아주 씩씩한 것이 쫙 올라갔다가 딱 하니까 그냥 아주 굳센 것이다. 그러니까 가을 같은 경우는 또 쫙 들었다가 모든 것이 만물이 또 뭐예요? 다 떨어지는 때죠. 조락하는 때니까 거기 설명이 조금 더 붙어야 되겠네. 이거는 거성 같은 경우는 쭉 다 만물이 열매가 위에서 다 열려 있는 거죠. 소리가 제일 윗으로부터 밑에까지 떨어지니까 그래서 다 열렸다가 뚝 떨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바로 가을 소리에 해당돼 추성이 되는 거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바로 거성이고 그 다음에 입성은 초기색이라 그죠. 촉급 빠르면서도 딱 닫히는 것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 그죠. 이거는 당연히 동의되고 겨울에 해당되고 만물 폐장이라 겨울은 만물이 폐장이라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을 배속을 시켰습니다. 배속을 시킨 것이나 이치가 자연히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초성이라고 하는 것은 초성지, 그 다음에 그 꼭지 없는 히읗과 이응이 서로 같고, 그죠? 소리는 서로 간에 이제 같다 이 소리입니다. 언에, 우리말에서는 그래서 가히 통용된다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한쪽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꼭지 없는 히읗이 이제 없어지는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보이네요. 그 다음에 반설음 같은 경우가 바로 리을인데요. 반설음에는 경중에 가볍고 무거운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연이나 운서 자모는 유일이라 운서의 자모라고 하는 것은 중국어의 그 운서의 그 자모에서는 하나밖에 없고 또 국어에서는 우리말이라는 거죠. 국어에서는 수불분 경중이라 우리말에서 역시 경중을 조금 나누지는 못하지만은 다 역시 음을 이루고 있더라. 그래서 반설음 리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음을 이루고 약욕 비용증 만약에서 갖추어서 쓴다면은 혼자는 안 되고 보통은 그 순음에 의거해서 순경음에 그죠? 입술 가벼운 소리에 의거해서 쓴다 그랬으니까 이를테면 그 얘가 이응연서 리을라 이거 바로 참 발음 참 그런 경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리을에서 반설음이 되는 경우 반설음 반경음 아래가 되고 그래서 반설경음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반설음인데 가벼운 소리가 되니까 경음이고 또 이런 경우로 되는 설사 잠깐 사자죠. 설사부상악이라 그래서 이 혓바닥이 상악 입천정에 잠깐 그죠 잠깐 붙었다 떨어지는 것이 된다라는 말. 그 다음에 아으라고 하는 것은 그죠 아으는 이에서 또 일어나는데 국어에서는 우리말에서는 지금 쓰지 않는다 일어나는 소리도 있는데 지금 우리말에서는 무용 쓰지 않고 아동의 말이나 애들 말이나 변야지어 저 변방 시골 사람들의 말 속에는 혹 유지하니 혹 있으니 당합 이자이 용하면 그죠? 이 두 글자를 합하여서 쓴다 그러면은 자 어떻게 읽어보세요. 원래는 그 원래는 아래 아자에다가 아자 붙으면 어나 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아자는 지금 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거나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쓰거나 바깥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쓰느냐면은 아자 쓰고 아니 뭐죠? 기자 쓰고 밑에다 아자 이렇게 쓴 꼴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쓰느냐?
이거 쓰고 요렇게 쓴 글이에요. 원래는 요렇게 우리가 쓰면은 자 의자는 요렇게 쓰잖아요. 그죠? 의는 의하고 이렇게 해서 의 이렇게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이걸 쓰고 맞나요? 요렇게 밑에다 받쳐 쓰는 이 글자다 이 소리. 어떤 글자 있을까요? 내가 이제 이 밑에 개자는 잘 모르겠고 거의 시골 말에 옛날에 그 기어가는 개 있죠. 거의 하는 거 알아요? 그 의자처럼 그죠? 거의라고 그래요. 거의 우리 충청도 말에 그러니까 아마 이 충청도 서천 쪽이나 예산 쪽 말에 아마 나타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거의라 그래도 우리는 거의 요렇게 되는데 거의 가지고는 덜 되죠. 거의에서 거의 하고 나가는 거 거의 그다음에 가이. 하여튼 MR에 좀 하면 이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R이나 이렇게 있는 종류라. 그러니까 말을 가만히 이제 음운 소리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이런 게 나타날 텐데 우리 뭐 여기까지는 신경 안 쓰니까 어쨌든 선종후행이라. 그래서 이건 먼저 먼저 종을 요렇게 그으니까 그래 이자 먼저 쓰고 밑에다 아래아자 쓰고 의자 쓰고 했는데 여타 부동이라 다른 것에는 이런 게 없고 아마 이 두 가지 소리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고 결말 전부 맺어서 말하기를 하고 나오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